쇼세상 채널. 안녕하세요. 쇼세상 채널이에요. 위안부 할머니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슬프기만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아무리 목 놓아 외쳐봤자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이외에 정말 더 슬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이 없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느꼈을 절망감 같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을 벌어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위안부 할머님에게 작은 음식마저 나눠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 버릇이 나빠진다 이러면서 마치 강아지 길들이듯이 나눔의 집이라는 명목하에 힘들고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읽게 하고 시위에 동원시키고 그렇게 돈벌이에 내몰고 그런 식으로 노예처럼 부렸던 것이네요. 할머니들이 나물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물 뭐 이런 걸 음식을 챙겨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요양시설 사무국장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들 버릇 나빠진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누구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인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6분이 이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모두 90세 이상이세요. 초고령자죠. 그런데 이곳에서 상주하는 간호사, 회계 담당 등 직원 7명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PD수첩 보도인데요.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보내오는 후원금이 정작 후원 대상인 할머니들에게는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6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요. 매달 2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7명 계시는데 2억 원이면 정말 할머니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정말 노후를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난 4월 기준 누적 후원금이 72억여 원이에요. 이 방송에서 PD수첩 방송이죠. 직원들은 최근 나눔의 집 지출 내역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국가 지원비 외 재활치료비, 의료비, 장례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 따르면은 한 권에 1,600원 하는 책자도 후원금으로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원쌀은요, 매년 톤 단위로 어디론가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후원쌀을 어디로 빼돌렸나 이거죠. 직원들이 최초로 문제를 인식한 건 지난해 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해요. 사무국장이나 뭐 법인 이사 이런 등의 이제 이런 곳에 호소를 했지만은 한통속인데 문제가 해결됐을 리가 없죠. 그때마다 그분들이 받은 압박이 너희들 이거 문제 크게 만들면 할머니들만 피해본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놀랍게도 난데없이 불교계예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렇게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들은요, 후원금을 용처에 맞게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크게 부풀리는 데 주목을 했대요. 아니, 이 나눔의 집 정의원에 무슨 스님이, 조계종 스님이 이쪽으로 침투를 해서 관여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 요양원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외 다른 인원을 이제 더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크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90이 거의 다 넘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던 거 아닐까요? 나눔의 집 원장을 지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답니다. 후원금이 100억 원 정도 잡아야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랬대요. 이들은 애초에 목적이 위안부, 반일 이게 아니라 오로지 돈벌이였던 거죠. 투자 많이 해서 이득 얻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배불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었지 할머니들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사고 어디를 확장해라,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더 사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현재 나눔의 집 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퇴천면 일대 땅은 총 13,685제곱미터예요. 여기 지어진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합하면은 29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정말 놀랍네요. 나눔의 집 법인은 이곳 부동산 대출 원금 이자 상환에 후원금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세상 망했네요. 이러려고 반일했습니까? 최근엔 생활관 증축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후원금이 5억 2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재석이나 다른 연예인들이 많은 돈을 후원을 했는데 다 한 사람 배불리게 했네요. 다 잣발들 배불리게 해줬네요. 나눔의 집이 몸집을 키우는 동안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요.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물품이나 유품, 작품 등이 증축 과정에서 그냥 버려져 버린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 그런 물품들은 밖에다 그냥 내버려 놓고 물품 대신에 수장고에는 불교 관련 책자, 뭐 기사, 모음집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스님들 따뜻한 분인 줄 알았더니 참 잔인하네요. 하기야 좌파 스님들이 무슨 따뜻한 마음이나 있겠어요. 오로지 수령님 위해서 목탁 두들기고 연불 외웠겠죠. 목탁이나 두들기고 연불이나 외웠을까요? 오로지 그냥 수령님만 생각하고 돈이나 많이 벌고 여자들이나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생각만 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말고요.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로는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기록을 훨씬 더 중시한다면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결례가 아니라 할머니들을 3번, 4번, 10번 죽인 거라니까요. 악마들입니다. PD수첩 방송에서 아직도 할머니들의 물품 일부는 밖에 방치해두고 할머니들을 망각의 집에 쑤셔 박아 놓은 채 나눔의 집 운영진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사업 이런 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삐리리들. 1996년 설립돼서 25년째 운영되고 있는 나눔의 집 설립 당시 1순위 목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었어요. 정관 개정이 거듭되면서 할머니들의 순위는 밀렸고요. 최근 설립 목적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 이런 것들만이 4순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수억 원의 후원금은 과연 후원자의 바람에 맞게 쓰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할머니들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들의 악행을 계속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몇 분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는 문정권, 정말 말하기도 너무 싫고요. 더럽고요. 토 나올 것 같고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반일, 반미만큼 돈 되는 거 없더라. 정말 돈 되는 장사네.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힘내요. 빠샤.